2023년 6월 28일 이번 영상에선 미국 집값 동향을 한번 알아볼게요. 이 그래프는 세인트루이스 페드 웹페이지인 프레드라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. 세인트루이스는 미국 중서부에 위치해 있죠. 그러니까 중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연방은행 페드가 세인트루이스 페드입니다. 요 프레드 FRED FRED 여기서 이거는 센트루이스 페드가 운영하는 마크로 에코노믹 거시경제 데이터 다운받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고, 이 그래프는 미국 전국 실거래 집값 평균 그리고 프리퀀시는 쿼럴리,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보여주고 있고, 최근 업데이트는 5월 말에 되어 있네요. 올해 5월 말에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거고, 이 1980년 집값을 100으로 놓고서 현재 집값이 625네요. 그러면은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.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생기면서 페드가 금리를 0%로 급히 낮추고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양의 돈을 급하게 풀었죠. ኳ니테이티브 이징을 하면서부터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어요. 유동성이 엄청 늘어났고, 금리는 제로 금리였고, 장단기 금리가 단기 금리가 0%였고 장기 금리도 2%, 1.9% 이렇게 내려왔죠. 그리고 회사들은, 도시에 있는 회사들은 다 재택근무를 하면서부터 도시 안에서 렌트 월세 내고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 밖으로 나가요. 재택근무를 하니까 굳이 도시 안에 살 필요가 없죠. 밖으로 나가면서 도시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집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. 근데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기 싫어했으니까. 그러면서 그 도시 주변에는 집값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느는 게 전국 집값을 폭등시키는, 그래서 한 2년 반 동안에 미국 전국 평균 집값이 한 4, 50% 오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해지니까 2022년도 초부터 페드가 금리를 급하게 또 올리기 시작하고, 또 QT를 하죠. 쿼니테이티브 이징에서 쿼니테이티브 테이퍼링으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죠. 금리를 올리고. 그러면서 집값이 이제 조금씩 하락을 하죠. 작년 Q3, 그러니까 9월 말, 2022년도 Q3 9월 말에 집값이 피크를 쳐요. 요 실거래 가격 지수 상으로는 피크를 치고, 물론 이 Q3 9월 말 2022년도 요 가격 지수 628.40, 얘는 발표는 요때 된 거지만 실제로 이제 거래는 뭐 6월 달에 생겼을 수도 있고, 뭐 7월 달에, 아니면 심지어 5월 달에 거래가 된 걸 수도 있고, 일단은 9월 말 2022년 기준으로 집값 지수가 이렇게 발표가 된 거죠. 그리고 그래서 집값이 이제 Q4 떨어지죠. Q3, 그러니까 9월 말 2022년 628.4에서 12월 말에는 623.26으로 올라요. 내려가요. 그러면 이제 2023년 되면서 2022년 12월 말 가격 지수 623이 올 3월 말에는 625로 오르죠. 그러니까 집값이 작년 623에서 올해 625로 올라갑니다. 근데 이거는 쿼럴리 프리퀀스니까, 빈도가 분기별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죠. 그래서 먼슬리로 한번 봅시다. 이거는 S&P 케이스 쉴러 인덱스고요. 이것도 2000년 전국 집값을 100으로 놓고서 현재 집값이 299란 얘기죠. 4월 기준으로. 그리고 요 가격이 업데이트 된 거는 어제네요. 6월 27일 2023년 어제 업데이트 된 거고, 그래서 작년 6월이 피크였어요. 집값이 얘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이 돈 풀기 시작하면서 작년 6월까지 엄청나게 급하게 오르죠. 그러니까 216에서 305까지 올랐으니까 집값이 한 40%, 45% 오른 거죠. 2년 반 동안에. 자, 그럼 작년 6월에 피크를 치고
그때 305.153이었는데 점점 내려오지. 금리를 올리면서부터 점점 집값이 내려오더니 작년 12월 말 기준 296. 그래서 올해 1월 말 기준 296.45. 그러더니 집값이 올라가죠. 보통 3개월 이상 집값이 올라가거나 내리면은 뭐 대세가 올라간다, 대세 하락장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1월, 2월, 3월, 4월 4개월 연속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어제 발표된 거니까 업데이트 된 거니까 한 달 후에 7월 하순에 5월 가격이 또 업데이트가 되겠죠. 물론 5월 가격이 발표가 되지만 그게 꼭 5월에만 발생한 건 아니고 그게 심지어 2월에 발생한 걸 수도 있고 3월에 발생한 걸 수도 있고 예. 왜냐면 우리가 집을 처음에 계약을 하고 두세 달 후에 클로징을 하거든요. 그 대금 그 잔금을 완납하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4월 가격이라고 하지만 요 4월 가격은 2월 달 가격일 수도 있고 1월 달 가격일 수도 있는 거예요. 예. 아니면 뭐 급하게 팔아버린 경우는 4월 달 가격일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집값이 1월 이 그림상으로는 1월에 바닥을 찍고 상승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 12월이나 11월에 집값이 바닥을 친 걸 수도 있는 거다 이거죠. 그 동네에 따라서 그리고 집의 특성에 따라서 일단 전국 평균은 이렇다. 그래서 요 그래프상으로 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한 달 후에 5월달 S&P 케이스 쉴러 미국 전국 집값 평균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게 또 현재 299.715보다 높은 게 나오면 그때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. 집값은 더 오르겠구나. 올라왔구나. 확신할 수 있죠. 그럼 미국의 집값이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지다가 불과 6, 7개월 떨어지다가 왜 반등을 시작하냐? 왜 하락을 멈췄냐? 그리고 왜 더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냐?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 이유는 과거 40년치 보면은 이것도 프레드에서 다 나오는데 미국의 그 착공, 그 뉴 하우징 새로운 집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. 그 착공을 하려면은 일단은 신청 허가를 하죠. 집을 짓겠다. 뭐 우리는 집으로 얘기하면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집을 얻다가 매체를 짓겠다 신청 허가를 하죠. 그 신청 건수가 역사상 최저예요. 40년 역사상 최저고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예상을 했었습니다. 집값이 의외로 많이 안 떨어질 수 있다. 오히려 집값은 작년 11월, 12월에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. 내년에 언젠가 여름 이후에는 집값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. 왜냐면은 집에 대한 공급이 너무 줄어서. 두 번째 이유. 미국은 30년 고정금리 대출이 시스템화돼 있죠. 70년대 후반부터. 그래서 미국 현재 그 셀러들, 집주인의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한 90% 정도가 지금도 3% 전후의 금리를 내고 있습니다. 30년 고정금리예요. 그러니까 2.8%, 2.9%, 뭐 3.12% 30년간 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집을 팔고서 새로운 집을 살 때 금리를 6%, 7%씩 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집 안 팔아요. 물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집에 대한 수요는 줄었죠. 금리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. 하지만 집에 대한 수요가 줄은 것보다 공급이 줄은 게 더 많기 때문에 넷 이펙트는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줄었다. 그래서 집값이 한 6개월 하락했다가 작년 말 올 초부터 바닥 찍고 반등을 강하게 한다. 네. 또 세 번째, 네 번째 이유를 하면은 집을 살 사람은 집 사는 겁니다. 예, 또 중요한 거 인플레이션이 뭐 더 지속될 거다 뭐 아니다 이제 디플레이션이 온다 말이 많지만 60년대 미국이 월남 전쟁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미국이 인플레이션으로 고생을 한 15년, 20년 한 기간이 있는데 60년대 후반부터 70, 80년대 초까지
그때 S&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0년, 15년 동안 제자리인 경우가 많았어요. 금리가 뭐 10몇 프로, 20%씩 거의 갔으니까. 그 주식은 가격이 사실 뭐 10년 후에 마이너스 20%, 30%인 경우가 많았습니다. 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. 주식 시장 그때 미국 잃어버린 15년이었어요. 하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. 금리가 심지어 거의 20% 이상 갔어도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. 왜? 인플레이션 헤지 역할을 해준 거죠. 그래서 또 세 번째, 뭐 네 번째 이유, 집값이 오르는 이유, 반등을 한 이유, 네 번째 이유라면은 인플레이션 걱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집에 대한 수요는 죽지 않는다.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.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서.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요, 오히려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와서 실물 자산으로 돈이 갑니다. 어떤 사람은 금 그러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금보다는 이 하우징, 이 집이라는 실물 자산이 더 확실하고 더 좋은 인플레이션 해치 전략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30년 정도 지나면은 감가상각으로 집 건물의 가치는 0이 되지만 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. 아무리 땅이 넓은 미국이라도 사람이 사막에서 살진 않아요. 사람이 살만한 곳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가격은 계속 올라왔습니다. 미국도. 그래서 뭐 이런 그 이유들로 해서 미국 집값은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5개월째 하고 있다.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게 지속이 돼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미국 집값이요. 한국은 모르겠지만. 감사합니다.